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같은 말도 기분 좋게 만드는 세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은 대단히 많죠. 이제 어디를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보통 이제 막 머리도 어떻게 이렇게 좀 예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옷도 좀 이렇게 성의 있게 입으려고 하고, 들고 가는 가방, 특히 이제 막 친구들 만나거나 이랬을 때는 뭐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고, 또 특히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갈 때는 더욱더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구두도 깨끗하게 닦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한테 이제 나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향수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그러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 이제 그런 패션이나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어떤 걸까요? 그런 패션이나 여러 장신구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내가 하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그 막 옷 신경 쓰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말투를 쓸까? 어떤 말 습관을 보여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나의 이미지를 훨씬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말 습관에 대한 공부, 훈련, 자기 스스로 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말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어떤 말 습관, 말 잘하기 이런 거를 영상에서 많이 강의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강의 외에 일상에서 살 때 굉장히 그런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처럼 좋은 말투만 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천성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요즘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천성이라는 게 성격이 그대로 이제 말투에 묻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하는 얘기가 굉장히 남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뭐 쿠션 언어도 쓰고 이제 이런 강의를 계속 하다가, 실제로 이제 일할 때 너무 거래처가 예를 들어서 막 일을 막 답답하게 하거나, 아니면 말을 막 횡설수설 하거나 막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참지 못하고, 저도 이제 막 피곤하고 이럴 때 신경 탁 곤두쓰니까 그 천성이 팍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요, 결론이 뭐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쪽에서 약간 듣고 당황하고 긴장할 정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죠. 강의하는 거 반만이라도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거 또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그 자체가 저를 조금씩 말을 더 예전보다는 잘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마음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말투, 말 습관에 대해서 난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투가 좋다고 그랬지, 이런 말 습관 좋다고 그랬지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메모하셨다가 자꾸 실생활에 써버릇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이번에 그렇게 못했다 라고 이제 후회하고 다시 고치고, 후회하고 고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굉장히 어느 날 정말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능숙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그 팁이 있을까? 세 가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대답이 쉬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이. 상대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내가 이제 뭔가 물어보잖아요. 상대한테. 이제 신변 잡기도 그렇고, 아니면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사실 대답하기 쉽게 질문해 주는 게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함께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느끼게끔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라는 거 하는 거는 막 화려한 단어를 쓰고 막 여러 가지 문장을 구사하면서 갈변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질문에 막 화려한 언변으로 탁 청산유수처럼 탁 대답하는 거, 이런 거를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수들, 그야말로 말의 고수들은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느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게 필요한 건데, 왜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직장 상사 만났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후배 직원 만났을 때도 그렇고, 막 어색하니까 이제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보고 이러는 거는 차라리 상대를 더 곤욕스럽게 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뭐 어색하게 이제 초면에 이제 만나서 거래처인데 같이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말을 할 말이 없어서 라고 하면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치자고요. 무슨 선보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면 상대는 그거에 대해서 제 취미는 말이죠, 뭐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취미라고 할 게 딱히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독서요, 막 이런 거. 요즘은 책도 안 보니까 나 취미 별거 없는데 이러면 이제 상대를 더 이제 당황스럽게 만들죠. 내가 하고 있는 이걸 취미라고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기 쉽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친하지 않은 직장 뭐 선후배인데 어딘가를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또 차 안에서 또 멀뚱하고 진짜 막 어색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후배한테. 뭐 요즘 뭐 재밌는 거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밌는 거 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대답하기 쉽게끔 내가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죠. 요즘 뭐 빠져 있는 거 있어? 뭐 꽂혀 있는 거 있어? 요즘 뭐 재밌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난 말이야, 요새 넷플릭스에 완전히 빠졌는데, 요새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막 거기 종이의 집이라고 스페인 드라마인데 정말 천재가 만들었어. 나 요즘 거기 완전히 빠져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얘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거 선배님 저도 봤어요. 라든지, 아니면 저는 뭐 넷플릭스는 아니고요. 요새 그냥 집에서 하는 홈트, 막 집에서 하는 유튜브 보고 운동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좀 빠져서 단백질 쉐이크 먹고 막 운동 많이 하고 있어요.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대방이 얘기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내가 요새 뭐 재밌는 거 있어? 뭐 빠져 있어? 나는 이래 라고 얘기를 하면 저런 종류 얘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굉장히 얘기할 범위도 넓고 얘기하기가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게 바로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답하기 좀 애매하게 질문 던지는 거, 그냥 우리가 얘기하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이제 또 어색했어요. 그러면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네, 뭐 잘 지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질문한 사람이. 진짜 황당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아까처럼. 요즘 어떠세요? 저기 지난번에 애기 막 돌 지난 것 같던데 그 SNS 보니까 한참 손 많이 가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막 애들 돌 지나면 막 띠뚱띠뚱 걷다가 막 넘어지고 막 기는 것도 엄청 빨리 기고 막 띠뚱띠뚱 걷다가 막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막 이러잖아요. 엄청 손 많이 가죠. 그럼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말도 마세요. 막 여기 막 멍 들고 여기 멍 들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애가 막 부산스러워서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막 지쳐요. 사실 그렇잖아요. 애기 어렸을 때.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서로 맞아요. 우리 애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럴 때 손 많이 갔는데 그래도 막 점점 예뻐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막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당장 이제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하기 쉽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내용보다는 느낌이 중요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의 뉘앙스,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겐 중요합니다. 나는 무슨 나쁜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닌데 내가 이게 무뚝뚝해서 그런가? 상대방이 자꾸 오해를 해, 자주 오해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특히 나의 어떤 말의 느낌에 대해서 집중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의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굉장히 상대방에 이게 호의적인 어떤 말의 느낌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말에 내가 이제 단발로 좀 길었는데 단발로 머리를 탁 자르고 출근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하고 갔는데
누군가 회사에서 이제 알아봐 주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머리를 잘했나? 이런 거 갖고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누가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탁 놓인다고요. 이런 거예요. 머리 탁 보자마자 이제 김 대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머리 또 잘랐어? 자주 바꾸네? 이랬어요. 맞잖아요. 머리 잘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뭐, 그 전에 또 뭐 했다가, 이번엔 또 잘랐으면 자주 바꾼다고 해도 그건 팩트긴 해요. 근데 기분 좋을까요? 상태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번에 박대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단발.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변화를 알아봐 주는 거. 머리 잘랐네? 알아봐 주는 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알아봐 준 게 특별히 고마울까요? 머리 잘랐네? 하고 지나가면 나한테 신경 써주는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머리 잘랐네?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다는 거는 뭐 별로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잘 어울려. 되게 깔끔해. 막 이런 거. 그렇게 단발이 잘 어울리는 줄 몰랐어. 라든지 지난번 머리보다 훨씬 예뻐. 라든지 아니면 뭐 남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발하고 가면 머리 자르셨네요.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라든지 이렇게 플러스 알파. 그래서 그 변화만 얘기를 해줬을 때 남들이 뭐야 안 좋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말의 느낌을 긍정적으로 갖고 가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볼까요? 부정적인 긍정적인 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피부가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피부 되게 좋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느낌과 긍정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 어떤 건가 하면 피부 굉장히 좋네요. 피부과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그러면 피부 그렇게 좋은 거는 돈 막 들여가지고 막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상대방이 기분 좋지 않죠. 근데 긍정적인 거 피부 진짜 좋네요. 뭐 비결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말의 느낌. 그래서 이왕 한마디 하는 거 어떤 사실을 발견해주고 플러스 알파 긍정적인 어떤 느낌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실보다는 말의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어설프게 조언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조언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못 참아요. 못 참아. 자기 경험에 비춘 어떤 조언을 너무 해주고 싶어 해요. 특히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사실 조언이라는 게 결국 그 얘기의 주체가 자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얘기를 꺼낸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후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미 퇴직한 사람인데 이제 아직 현직에 있는 후배가 연말 되니까 걱정이 많아요. 회사를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그래서인지 일이 도통 손에 안 잡히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나이에는 원래 그래. 나 때는 막 더했어. 연말만 되면 두통 달고 살고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12월은 거의 없는 달 셈 쳐야 된단 말이지 하면서 막 나 때는 말이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지금 말을 꺼낸 사람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어떤 그런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건데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언이라고 해서 나 때는 그렇게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다시 내년에 계획을 막 세워도 보고 또 뭐를 뭐 이렇게 해도 보고 공부를 시작하면 그런 걱정이 좀 사라져. 운동을 시작하면 그런 걱정이 사라져. 내년 계획을 다 12달 짜놓으면 그런 걱정이 사라져. 라고 상대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정말 물론 나는 좋은 뜻에서 한 얘기지만 그렇게 원치 않은 조언을 계속 하는 거는 결코 상대방을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러면 어떻게 회사 다닐 때 그렇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런 뭐 프로젝트가 이미 끝나가지고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빅 이슈가 없는 건가? 라든지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할 때는 특히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뭔가 하면 딱 단정 지은 말보다는 어떤 그런 청유형, 제안하는 형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게 상대방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요즘 그 일 때문에 이게 너무 강박증이 생겨서 막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와요 라고 하면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부드럽죠.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머리 아프다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할 만한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뭔가 이제 돌파구, 뭐 좋아하는 거를 하나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은 직장 상사하고 직접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직장 상사하고 직접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상대방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하고 같은 말도 기분 좋게. 어쨌든 나는 그걸 제안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초점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계시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항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이제 말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아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